네, 안녕하세요. 예, 요양보호사가 150만 명. 어마어마하죠? 앞으로 요양보호사의 제가 볼 때 복지 양성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복지를 양성을 위해서 협회 같은 거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그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150만 명의 생존권을 위해서 뭐 이렇게 좀 노력을 해도 뭐가 될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여러분한테 일상생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이것을 자격증화해 가지고 많이,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요양보호를 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풀으시면 여러분이 요양보호사에 하는 일이 대충 뭐다, 그 다음에 뭐다, 문항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69번 문제 볼까요? 목욕을 시키기 위해 치매 대상자의 옷을 벗기려 하자 거칠게 발버둥 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혼자서 목욕하라고 말한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행동을 신속하게 제지한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목욕하기 싫은 이유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요양보호사 함께 목욕을 시킨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치매 대상자의 옷을 벗기라자 거칠게 발버둥 쳐. 그러면 목욕을 중지시키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 이게 맞습니다. 누가 이제 생각해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74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시각장애, 눈이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 눈이 잘 안 보이고 봉사 비슷한 사람,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안 보이는데. 답은 2번입니다.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손으로 만져보면서 이것은 뭐다 이렇게 어떤 전달을 하는 것. 이게 의사소통입니다. 시각장애자들한테는.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한다. 대상자를 만나면 말보다 신체를 먼저 접촉한다. 이게 아니고 촉각. 그 사람의 시각장애자의 촉각을 이용해서 사물을, 여기가 이제 문을 만지게 하고 문이다. 여기가 뭐다. 이렇게 이제 점자 같은 거 주변에 또 책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촉각을 이용한 사물에 대한 정보를 얻게 한다. 이게 답입니다. 75번 봐볼까요? 75번은 청각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안 들려. 근데 눈은 보이잖아요.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이게 맞습니다. 청각 기능이 저하된 자는 밝은 장소에서 청각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리면서 말한다. 이게 정답이죠. 고음으로 큰 소리를 한다, 아니죠.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친근하게 느끼도록 반말하는 것도 아니고, 대상자의 귀에 대고 속이듯이 말한다, 이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청각 기능 장애자는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대화를 해서 의사소통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고 77번 봐볼까요? 대상자가 떡을 먹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잡고 괴로워할 때 대처 방법은, 여러분이 이제 떡을 먹어. 근데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잡고 괴로워할 때 대처 방법. 이렇게 이제 답은 이제 1번 이렇게 잡아놓고, 응? 이제 여기 중심에다가 아마 괴로워할 때 가운데 중앙에 이렇게 잡으면서 대치를 하겠네요.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이게 실전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실습 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손목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로스 78번. 여러분 뭡니까? 손목이 골절됐어. 그러면 응급처치가 냉찜질을 한다죠. 냉찜질이. 지금 손목이 골절이 됐다고 의심되는 대상을 위해서 냉찜질을 해야 되죠. 그냥 손목이 움직인다든지 골절이 됐는데 뭐 또 뼈를 눌러버린다든지 구부러진 손목 관절을 막 힘으로 핀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이 이렇게 요양보호사 이제 시험 봐가지고 합격자 발표, 합격 이의 신청 시험에 이의 신청하고 하는 이렇게 해라. 답안지 공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